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정할 때 수술법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그런 손바닥 절개법,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손목을 절개하는 이런 손목 주름을 통해서 절개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관한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도 보시고 손이 저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본인의 병이 어떤지, 그리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즉,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수술을 상담하게 되는데요. 수술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이 수술법이 어떤 게 좋은 게 있나, 아니면 더 기존의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면 손바닥 자체가 잘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신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이미 수술을 해서 이때 수술할 때 너무 고생했다, 그래서 지금 더 좋은 방법 없냐, 손바닥 절개를 안 할 수는 없겠냐, 내시경 같은 걸로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여기 안쪽 주름만 절개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가 좋고 회복이 빠르다 말씀드리면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절개하느냐, 아니면 공간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회복 과정과 재발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손바닥을 절개하는 수술과 손목 주름을 절개하는 이 두 수술은 모두 횡수근 인대를 잘라서 신경을 풀어준다는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횡수근 인대는 여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손목, 이걸 손목이라고 하는데 저는 손바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손바닥 뿌리 쪽에 있는 인대인데, 손목 터널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붕인데, 손목 터널의 지붕을 이루고 있는데, 손목 터널을 강하게 누르고 있는 이 인대를 풀어주는 것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핵심입니다. 이 인대를 잘라서 손목 터널의 압력을 줄이면 손저림이 좋아지고 야간 저림이 사라지고 마비가 더 진행되진 않죠. 있던 마비가 다 풀리진 않지만 더 진행되지 않게 한다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인대를 잘라서 신경을 풀어준다는 점은 같아도 어디까지 풀어주느냐는 다릅니다. 그러면 손바닥 절개는 여기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데 이걸 안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손바닥 절개를 해도 이 횡수근 인대는 다 풀어주죠. 그런데 손바닥에는 이렇게 횡수근 인대가 있고요. 손목에는 또 이렇게 인대가 또 있습니다. 이 손목에 있는 인대도 신경을 많이 압박하는데, 손바닥으로 들어가는 그 수술은 이렇게 손바닥 절개를 했을 때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절개를 많이 하는 방법은 손목 위까지 조금만 더 보면은 감압을 다 할 수가 있고, 여기 손목에 있는 인대도 이 정도 절개라면 조금만 더 벌려서 보면 충분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수술이죠. 그런데 이 손목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 손목 주름법, 이거는 상처가 훨씬 작은데 손바닥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서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절개를 하고 들어 올리면 손바닥 여기까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고, 또 들어 올리면 손바닥 위쪽까지 접근이 가능해서 실제로 손목으로 들어가지만 수술을 하는 그 범위는 볼 수 있는 범위, 실제로 수술하는 범위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보는 겁니다. 손목 주름에서 아래쪽 손바닥 방향으로 충분히 내려가서 이 횡수근 인대를 완전히 다 절개를 해주고, 이 위쪽으로도 올라가서 이것도 충분히 절개를 다 해주고, 이것이 제가 하고 있는 손목 주름법입니다. 푸는 범위 자체가 넓은 거죠. 그 두 번째, 이 결과의 차이 중에 재발하는 거, 또 그 경과, 어떤 수술 후에 통증이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보기에도 딱 보시면 여기 손바닥으로 절개 들어가는 것과 손목으로 절개 들어가는 이 자리 차이가 아주 크죠. 손바닥으로 절개 들어가는 것은 흉터도 많이 남지만
하고 나서 통증도 심하고 아무는 것도 늦게 아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신경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범위 자체도 다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여기 좀 다른데요. 이것이 횡수근 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횡수근 인대. 근데 이 횡수근 인대를 처리할 때 기존의 그 손바닥 절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인대를 이렇게 절개합니다. 예, 이렇게 그냥 절개해서 보면 그냥 쭉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 놓죠. 그러면 이 인대가 일단은 이렇게 풀어져서 벌어졌다가 손목 터널에 그 압력이 줄어들고 부기가 가라앉으면 이렇게 아물겠죠. 그래서 이 좁게 있는 이 그 인대 사이의 간격이 좁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에 흉터 조직이 또 붙습니다. 이렇게 흉터 조직이 또 붙어서 이것이 강하게 붙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인대를 풀어준다 해도 두꺼운 인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압력이 줄어든, 압력이 풀어지는 그 정도가 좀 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손목 터널 수술법 중에 손목 주름 분절 감압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대를 이렇게 일부 떼어냅니다. 이렇게 떼어내게 되면 굳이 벌어지지 않아도 이미 공간 자체가 이렇게 남게 되죠. 물론 이걸 남겨놓는 건 아니고 설명드리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떼어내서 그냥 공간 자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공간 자체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인대 자체가 다시 붙어서 재발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바닥 절개 수술의 가장 큰 문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 손목주름법은 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문제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재발이죠. 전통적인 손바닥 절개 수술의 재발률은 여러 자료에서 낮게도 나오고 높게도 나오는데 대략 봤을 때 10%에서 20%까지 이렇게 보고됩니다. 근데 문제는 손바닥이라는 그 부위의 그 조직의 특성 자체입니다. 손바닥 피부는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절개하면 상처가 늦게 아물고 흉터가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오래갑니다. 손바닥은 평소에 자주 닿고 또 자주 쓰는 부위라서 흉터의 통증이 더 오래갑니다. 또 하나는 그 상처 말고 이 주변에 기둥통입니다. 손바닥의 양 옆에는 이렇게 기둥을, 여기를 기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기둥이라고 부르는 부위에 작은 신경 가지와 근막이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횡수근 인대를 자르면 이 기둥 부위가 미세하게 벌어지면서 신경 가지가 자극을 받고 또 작은 신경들이 절개하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둥통의 원인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기둥통은 수술 후에 한 달쯤에 환자의 한 25%에서 40%에서 나타났다가 6개월쯤에는 6에서 10%로 줄어든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절개를 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환자가 기둥통이 나타나고, 이 한 달 기준을 보는 것이 심했던 기둥통이 어느 정도 사라져서 좀 증상이 별로 없다, 그 정도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둥통이 나타나서 괴롭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래도 이유 없이 계속 기둥통이 있는 분들이 한 25에서 40% 정도다. 그러면 기둥통이 얼마나 심하냐? 이게 심한 기둥통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심한 거는 기둥통으로 안 치고 이게 많이 심한 사람들이 그 정도 나타난다. 손바닥 절개한 데도 아프지만 주변이 계속 아파가지고 일상생활할 때 손바닥을 붙이고 쓰기 어렵고 집기가 어렵고 물건 잡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것들이 6개월이 넘게 가는 분도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이 기둥통 때문에 문의하러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손바닥 절개를 다른 병원에서 하고 수술이 잘못됐나, 아니면 이게 수술 후에 낫는 과정인가 걱정돼 가지고 오셔서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이런 일들이 종종 있고 좀 증상이 오래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마 지금쯤이면 다 좋아졌을 겁니다. 나쁜 수술이란 말은 아니에요, 손바닥 절개가. 그렇지만 회복 과정에서 손바닥이라는 부위가 주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절개는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를 잘 치료해준 아주 고마운 수술법입니다. 좋은 수술이에요. 그런데 손바닥 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 겪는 그런 괴로움, 그리고 재발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풀어주고 회복이 잘 되고 통증이 적은 방법이 있나 해서 고민을 하고 해서 찾은 방법이 이 손목주름으로 들어가는 손목저럼 분절 감압술인데, 이거는 기존에 다른 선생님들이 수술법을 개발해 놓은 것을 제가 받아서 조금 더 연구하고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정착시킨 방법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공을 가로채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이 수술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손바닥 절개 수술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외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손목 주름법이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분들은 생업이나 수술 후에 병원 오는 거나 그런 걸 생각하고 보면 사실 가까운 데서 손바닥 절개 수술을 받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주름법은요, 손바닥 안쪽 주름을 한 2cm 미만으로 작게 절개하고 이 안에서 눈으로 보면서 횡수근 인대를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시경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고, 손바닥은 건드리지 않고 다 터널로 해서 밑으로 피부 한참 밑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경 바로 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아래쪽까지 해주는 거죠. 해서 손바닥 절개의 단점을 그대로 다 뒤집는 겁니다. 손바닥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흉터의 통증과 기둥통이 거의 없고요. 흉터가 뭐 늦게 아물 게 없잖아요, 그죠? 손목 주름은 빨리 아무니까. 손목 주름 아래에서 또 아래쪽 방향으로, 이 손가락 방향으로 들어가서 충분히 이 아래쪽까지 다 풀어주고, 또 위쪽으로 여기서 한 3cm 정도까지 올라가서 이만큼까지 해줄 수 있는, 이런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작게 절개하지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손바닥 절개에서 닿지 않던 부분까지 다 처리해서 감압이 부족할 확률이 거의 없죠. 그리고 인대를 한 3mm 정도 이렇게 아예 뜯어내서 벌려주기 때문에 신경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넓어진다. 또 손목 피부는 이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 이 손목을 절개했을 때는 봉합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물론 봉합을 잘못한다고 해서 안 낫지는 않는데, 잘못 봉합하면 상처가 자꾸 짓무르고 늦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봉합법을 쓰는데, 상처를 정확히 맞물린 다음에 매듭을, 이게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잘 풀려요. 그래서 매듭을 보통은 2번이나 3번 하는데 한 7번까지 합니다.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런 봉합법 중에 매트리스 봉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제가 세팅해 놓은 손목 절개 분절 감압술은 재발도 매우 적고 경과도 좀 빠릅니다. 손바닥 절개가 한 20%까지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재발률을 보이고 있어요. 치료가 더 모일 때까지 통계를 계속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보다 수술을 더 많이 하신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재발이 그렇게 명백히 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바닥 절개로 수술 받았다가 또 재발하는데도 손목 주름법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손바닥 절개한 분들을 손목 주름법으로 재수술하면 경과도 좋고 수술하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만약에 손목 주름으로 들어갔는데 수술이 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면 손바닥을 절개해서 다시 해결 가능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법이 좋으냐 하고 딱 따지면은 전체적으로는 손목 주름 분절 감압술이 훨씬 좋지만, 두 방법 모두 가능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속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술 방법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더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지만, 환자를 잘 보고 환자한테 특별한 문제, 특수한 문제, 어떤 기형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손바닥 절개 수술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요, 손바닥 절개와 손목 절개, 이 손목 주름 절개에는 횡수근 인대를 잘라서 여기 풀어주는 그런 기본 개념이 같은 수술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손목에도 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풀어주느냐가 좀 다르고, 또 어디를 절개하느냐,
그래서 그 절개하는 부위 때문에 흉터, 그리고 흉터 말고 기둥통이 같이 올 수가 있어서 수술 후의 통증과 상처가 낫는 그런 속도, 일상생활의 복귀를 생각해 본다면 손목주름법이 유리하고, 또 하나 재발률도 봤을 때 손목주름법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손목주름 분절 감압술 책을 쓴 털보이사였습니다.